이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천 개입 의혹이 뭐 이렇게 자꾸 닫으려고 해도 닫히지가 않아. 뭐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와. 예. 간헐천 그런 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뭐예요? 두더지. 두더지? 누르면 누를수록 누르면 저쪽에서 누를수록. 풍선 효과처럼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예,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왜 간헐천처럼 이렇게 폭폭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온천수 같기도 하고요. 예. 뭔가 저지른 일이 많나 봐요. 그 기저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예. 요거는 1, 2차 시기를 정리를 해보면 1, 2차 시기? 또 비슷해. 주가 조작처럼. 예, 비슷한 것 같아요. 1차 시기 때는 2022년 5월 9일인가요? 예, 지금 녹취록에 나온 거는 5월 9일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재보궐선거 있었을 때 그때고 2024년 총선 즈음해서 2월 29일. 2월에 29일. 예, 29일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등장 인물들은 이제 5선의 김영선 의원, 그리고 1선에 초선에 이준석, 예, 또 초선에 천하람,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들어봤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이라는 주요 플레이어가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 뺐네. 김건희, 윤석열 부부. 김건희 부부. 김건희 부부.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남편. 예, 이렇게 그런 거를 영부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부남.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윤상현이랄지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 2022년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줄만 해서 줬고 24년도에는 김영선은 떨어질만 해서 떨어졌다. 뭐 이런 거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여기에 관해서 별다른 코멘트가 없는 것 같고. 윤한홍도 나오죠? 여기에 지금 윤한홍도 나오죠. 네. 윤한홍, 윤상현. 박완수. 누구요? 박완수는 이제 경남 도지사 갔으니까 그 사람 내비려 두고.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청와대창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 그 사람이 원래 거기 하려고 그랬다가 사실은 거기서 그때는 물 먹은 거잖아. 김종량인가? 2022년도에는 물 먹었고 그러다가 다시 탈환을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를 쫓아내는 과정 중에서 김해로 가면은 좋을 줄 알고 어쨌든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이 4선 의원, 5선 의원이 김영선이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예 나가리가 나고 컷오프 돼버리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건 이제 날 버리는구나. 나는 그러면은 이 비리를 가지고 터트릴까 이걸 가지고 개혁신당하고 딜을 할까 이 둘 중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뭐 한 명만 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5명, 6명이 거기 갔잖아요. 이제 그렇죠.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게다가 5명이 해야지 뭐 이 보조금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이미 숫자도 채워졌고 또 양정숙 이런 의원들이 다음에 이제 안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양정숙 의원까지 해서 이미 다 거기는 풀이야 풀. 개혁신당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혁신당에서 이 사람을 받으려면 뭔가 엄청난 메리트가 와야 되는데 의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류호정 의원도 사실은 의원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려다가 뭐 엉망진창이 됐죠. 이 사람은 지역구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꽃놀이표를 들고 있긴 있었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시들어가는 꽃놀이표여서 이걸 받냐 마냐 이제 고민하다가 김영선 같은 사람 받으면 큰일 난다.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긴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한 것으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 와중에 이제 이걸 폭로하느냐, 내가 1번, 3번 가느냐, 이걸 니네를 위해서 도와주느냐, 이 계산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고, 그렇죠? 개혁신당이 이분을 데려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김영선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닥쳤다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칭 정책 특사라고 하는 여의도 마당발인 명태균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막 다 보여주고 다녔는데 다 들려주고 다녔는데 결국엔 그걸 가지고서 본인이 어떤 종류의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모양새 빠지게 끝내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명태균은 왜 어떤 입김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오선 의원에게. 그리고 뭐 어떤 막말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던데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어떤 후광이나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보면 예. 이게 우리가 무시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 듣는 바로는 이준석 의원 자체가 누구를 칭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을 보고 끄덕끄덕 배울 게 많다. 대단한 사람이다. 지켜설 정도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들을 했대요. 네. 그러면 명태균이 나름대로 이 보수층 내에서는 나름 실행 가능한 기획자다. 그러니까 기획만 하고 그러니까 추상화만 그린 사람은 아니고요. 기획하고 전략자고 실행까지 해서 완성품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자체도 그분도 나름대로 내공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를 굉장히 책사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선 그 판단했을 때 명태균이 가져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정무적 판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시책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명태균이 본인이 허풍쟁이 행세를 하려고 지금 툭 던지면서 뉴스토마토를 고발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동안 지내온 사실을 보면 이분이 이 그 정치권에 들어온 것들이 이제 다선 의원, PK 쪽일 거예요. 아마. 예. TK 쪽 다선 의원의 그 소개로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쪽으로 그때부터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보여줬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김영선 의원이 4선이었잖아요. 예. 1선에서 2번, 비례 2번.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여야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만해야 될 사람인데 명태균을 만나서 부활한 거예요. 살아나고 죽은 목숨을 살린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당시 22년도 재보궐에 6월에 예. 아니 김영선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봐서 일산의 비례인데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인물을 창원 의창 갖다 꽂으면 되는 데다가 명태균이 나서서 5선을 만들어줬어요. 예. 김영선은요 그걸로 그냥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절을 해야 됩니까?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실에 가면 자기 자리를 양보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 보좌진들한테 이 명태균 씨는 곧 나다. 그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전원들이 들려요. 네. 그래서 명태균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무조건 다 따르고 여기 지시에 따라라. 그래서 의원실에는 의원이 둘이다. 라고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그 보좌진들의 또 5선이 된 다음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가 지금 했던 1차, 2차인데 2차 24년도를 가지고 보수 측에서는 첫 기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뭐 실행되지 않은 게 무슨 말이 되겠냐는데 22년도가 중요한 거예요. 1차. 22년도 6월에 김건희 사모님과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절대 공천을 못 받게 될 사람을 내가 실행했으니까 자 이제 현수막도 본선용으로 걸고 해라. 이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어떻게 허풍쟁이가 실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또 돌이켜 세우기는 쉽지 않다. 근데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